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구의 기출 7번 문제죠. 감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귤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은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하자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출제가 수학적 사고가 나온 경우 또는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는 문제, 동상의 과실손해조사, 크게 세 가지죠. 이 부분에서 총정리를 하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학기 잔존 비율에 대해서도 이번에 약관처럼 똑같이 업무방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정리는 해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주 밀감에 대해서 평가 방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항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수학전이고 그 다음에 과실손해, 네, 세 번째는 동상해, 요거는 특약이죠. 요거는 문제 풀면서 하고, 이 부분이 수학전 사고도 있고 과실손해에 대해서도 피해가 있을 때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이것 플러스 동상해는 지금 기출에서 풀어볼 거기 때문에 동상해, 그 다음에 수잔, 수학기 잔존 비율에 대해서도 개정된 사항, 요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5점짜리로 출제 유력한 것이 이제 기수학한 과실 비율이 수학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클 때, 요거는 예제 문제를 추가로 시켰습니다. 이 추가 문제도 함께 풀어봄으로써 완벽하게 온주 물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것이 이론서에 새롭게 정리가 된 게 있단 말이죠. 그것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2025년도 업무방법서 교재를 갖다가 만들 때도 요 출제 유력한 문제도 업무방법서 교재를 만들면서 제가 이번에 추가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고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번 이론서는 좀 전체적으로 쭉 보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정리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경에 이렇게 출간할 예정으로 지금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 문제로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요거 수학전에 100% 피행이 전체 과실 1000개 중에서 100% 과실이 300개다 했을 때 이때 요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이 1 미보상 비율이 10%고 이거 15%일 때 시험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미보상 비율을 항상 보상 안 해주기 때문에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30% 이것이 알파값입니다. 미보상 전액값. 그래서 온주 밀감을 계산할 때 미보상 비율이 주어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미보상 비율은 한 번만 적용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이렇게 동상해 특약할 때도 동상해 보험금을 구할 때도 미보상 비율을 한 번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문제 풀면서 정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았을 때 빠르게 알파 값은 30%가 되겠죠. 30% 이렇게 시험 출제가 되더라도 요거 미보상 지불전을 걸 수학전에 사고도 있었고 과실손해 보장 시에도 피해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지금처럼 전개를 해 나갈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9, 27, 27%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실손해에서도 1000개 중에서 등급 내가 200개, 등급 외가 400개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항상 50%죠.
등급 외죠. 요 개념은 정확하게 등급 외일 때는 50% 해준다. 곱하기 1-0.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때 피해율도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쉽게 풀 수 있다는 이야기죠. 4, 5, 20 이게 40%가 되겠죠. 40%. 그러니까 40% 곱하기 0.4 곱하기 0.85 이렇게 하니까 피해율은 34%가 나오겠죠. 34%가 나온다. 그럼 이때 미보상 비율이 이렇게 다를 때 이때 요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미보상 비율을 한 번만 적용하기 때문에 알파 값, 그죠? 30%, 0.3 플러스 1 마이너스 0.3, 0.7이 되겠죠. 곱하기 베타도 0.4가 되겠죠. 이렇게 이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1 마이너스 0.15다. 이렇게 구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나중에 두릅할 때는 이 갈로가 없어진다 하는 것도 블루베리 할 때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체에 대해서 한 번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수학기 잔존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놓자. 그래서 우리는 수학기 잔존 비율이다 했을 때 잔존 비율일 때 유일하게 이거는 12월 20일까지는 과실로 하다가 동상에 대해서 수학기 잔존 비율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동상에는 12월 21일부터다 보니까 12월 1월 2월까지 보상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잘 보시면 감귤은 38선을 생각하면 돼요. 38선을 생각하시면 여기에 들어갈 부분은 100 마이너스 뭔가 해야 되는데 38인데 1%가 부족해요. 1%가 부족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1%가 부족하니까 38에서 1% 부족하니까 37이 되겠죠. 이게 기준이 돼서 곱하기 마이너스 빼줘야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38선이니까 0.3, 0.8, 38선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에서 1이 부족하니까 0.9가 들어갑니다. 0.9.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38선인데 38선에서 우리가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있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에서 38선에서도 부족하고 1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다. 그래서 사고 발생 일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암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 그럼 요걸 갖다가 최고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00 마이너스 37 하면 63이 나오죠. 그래서 63%라고 써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38선이 기억이 좋으니까 63%가 되고, 그 다음에 63%에서 빼기 마이너스 0.9 곱하기 31일 이렇게 해버리면 35.1% 나옵니다. 35.1%가 나오는데 다른 품목 같으면 이렇게 해서 35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34%가 나올 거예요. 34%, 그죠? 34%가 나와서 마이너스. 요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100-30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31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복잡해 보여도 주어질 경우가 한 7-80% 되고 안 주어질 경우가 20-30% 되기 때문에 높은 확률입니다. 그리고 쓰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4%를 우리는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34% 마이너스 0.8 곱하기 1월달도 31일까지 있으니까 31을 곱해버리면 나오는 값은 9.2% 나올 거예요. 9.2% 나오니까 여기 나올 값은 8%가 되겠죠.
원래 9% 돼야 되는데 감귤은 8%를 적용합니다. 8%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몇 번 써보시면 주어지면 다행이고 안 주어지더라도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38선으로 해서 암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8선 1% 부족한 마이너스 0.9 그죠. 그 다음에 요거 63% 나오는 것은 100에서 38선인데 1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계산을 딱딱 하면 나머지 품목은 무화과나 나머지 품목은 딱딱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하시면 정확하게 알고 있다 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그랬죠. 읽으면서 감귤 5년생 보험가입 금액 자기부담 비율 중요하죠. 20% 체크해 놓고 동사의 과실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걸 구하라고 하겠죠. 읽으면서 사고일자 사고일자 11월 15일 그 다음에 농지 상태를 해서 사고일자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보는 것은 동상에 나오겠죠. 확인조사를 했고 표본주는 2주를 선종해서 등급 내 등급에 요거 나오면 바로 구해야 되죠. 기준 과실수는 280개를 주었기 때문에 280개에서 등급 내 30개 플러스 24개니까 바로 50% 하니까 12개 바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왜? 물어볼 거니까. 그러면 42 나누기 280 이렇게 해버리면 15%가 나오네요. 15%가 된다 하는 부분도 바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여기서 항상 미보상 비율이 20% 있으니까 곱하기 1-0.1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0.8을 하면 12% 나오네요. 항상 미보상 비율은 무조건 적용하면 돼요. 보상 안 해주는 거니까. 예, 요렇게 참고로 빠르게 읽으면서 문제를 읽으면서 하면 되고, 그 다음 사고일자 요렇게 주어지고 피해 사실은 이렇게 했다. 그 다음 표본주 2주 선정 후 표본조사 내용에서 정상과일 80% 기수학 과실 해서 요렇게 주어졌단 말이죠.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기수학 과실은 평가에서 제외죠. 평가에서 제외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정상과실 80%형과 100%형은 추우니까 동사의 과실은 50% 피해형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졌다. 수학기 잔존 비율은 지금 수정된 게 아니고 대입하는 것으로 연습을 할 필요는 있다 하는 부분이고, 미보상 비율이 10% 주어졌단 말이죠. 자, 이럴 때 과실 손해보장 보통약관의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이거는 피해율을 구하면 되죠. 그죠? 피해율은 앞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피해율은 저렇게 280분에 하고 미보상에서 12%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손해액은 보험 가입 금액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 곱하기 피해를 몇 프로 입었다 12%있으니까 120만원이 나올 거고, 그럼 자기 부담금도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에서 자기 부담 비율은 20% 나왔죠. 20% 이렇게 해서 200만원.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손해보다 커버리니까 보험금은 없네요. 그죠? 보험금은 없다라고 해도 답이 되고,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런 문구를 쓰지 않더라도 보험금 지급은 없다. 그리고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이거 딱 보면 보이죠? 그죠? 손해액 보험금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잖아요. 손해액 보험금은 손해액 120만원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200만원이니까 마이너스를 해서 토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은 없다. 이렇게 답하시면 정답입니다. 5점 되게 10점짜리. 동상의 과실보장 특별약관 보험금의 계산 과정 값을 쓰시오. 이럴 때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시험 나오면 주요 키워드를 문제지에다 쓰라 그랬죠. 문제지에다가 쓰라 해서 보험 가입 금액 과거 곱하기 현재 곱하기 지금이다 라고 써놓고, 과거는 뭐지? 보험 가입 금액 1000만원 곱하기 100% 1 마이너스 피해율
요때 중요한 것은 미보상 비율이 한 번만 적용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미보상 비율이 10%니까 이번에 지금 할 때 파악을 하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은 지금 동상의 과실 손해 보장을 할 때 비율을 조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그래서 항상 과거에는 1 마이너스 보통 약관 피해율이 12%단 말이야. 그죠? 12%. 12%일 때 이 12%를 갖다가 기사고 피해를 해야 돼요. 기사고 피해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미보상 비율 전액값. 즉 15%가 되겠죠. 요거 되겠죠. 15%.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전액값이니까 0.15. 15%가 됩니다. 그죠? 과거가 됐죠. 과거.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기사고 피해율은 주계약 피해율에서 미보상 비율 전이니까 정확하게는 0.12가 아니고 1-0.1을 미보상 비율 전의 값을 나눠줘야 된다. 근데 그게 복잡하면 바로 이 값이 요 값이다. 기사고 피해율이다. 그래서 과거가 됐고 현재는 수학기 잔존 비율이다. 그죠? 수학기 잔존 비율을 밑에다 쓰면 되겠죠. 보험금은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과거, 현재, 지금 해서 손해를 구할 거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제제에다가 핵심 키워드를 써놓고 과거, 현재는 수학기 잔존 비율을 이제 쓰면 되겠죠. 수학기 잔존 비율이다. 이렇게 써놓고 값을 구해야 되겠죠. 수학기 잔존 비율은 언제 사고 날짜가 12월 20일인데 뭐 농지 상태 해서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20일 확정이죠. 그러니까 또 주어졌잖아요. 12월 달에 주어졌으면 저걸 그대로 대입하면 틀린 답이니까 수학기 잔존 비율은 70% 하면 0.7을 하면 되죠. 그것이 현재 여기서 구해서 70%면 70% 구한값 곱하기 이제 어떻게 되죠? 보험금은 요거 해서 한 번에 구하는 게 그 다음에 지금이니까 동상의 피해율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때 동상의 피해율은 기수학 과실은 이미 따버렸기 때문에 파악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정상 과실과 80% 피해, 100% 피해가 몇 개지? 200개네, 그죠? 200개 분해. 그래서 바로 200개 분해 그 다음에 정상한 필요 없고 피해 입은 게 80%가 50개, 58, 40 플러스 100% 피해이 50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미보상 비율이 10%니까 1-0.1. 이때 0.1을 주면서 아차, 요거는 미보상 비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요거는 미보상 비율 전인 과거를 구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한 번에 해버리고 보험금은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해서 자기부담금을 밑에다 쓰면 되겠죠. 자기부담금. 최소 용어를 쓰면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걸 계속 연습해요. 자기부담금은 절대값이에요. 가주자 했죠. 가입금액 곱하기 민이니까 민이니까 바로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죠. 12%고 이때는 주계약 필요죠. 가주자 절대값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비율과 자기부담 비율이죠. 그러니까 요걸 해보면 민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0.12 주계약 비율, 그죠? 0.12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마이너스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 값에 대해서 절대값을 해버리면 돼요. 그죠? 요렇게 해버리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절대값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만원이 나오더라. 요거 구하는 거 잘 하세요. 절대값 마이너스가 나오는 문제가 나올 거다. 아니면 커버리면 자기 부담 비율보다 주계약 비율이 크다면 이거는 당연히 계산할 필요가 없다.
하는 부분이죠. 0이 있기 때문에. 예, 80만원. 이렇게 해서 자기 부담금을 해버리면 여기에 80만원을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금산할 때도 아주 좋다. 그래서 보험금은 손해, 과거, 현재, 지금에 대한 손해를 쓰고 자기 부담금도 밑에다가 구해놓고 바로 위에다가 써주면 한 번에 다 정리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완벽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수학 전에 피해가 있었다면 더 완벽하지만 시간 내에 풀기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문제 읽으면서 잘 보셔야 되고 기수학 과실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분모에 넣지 않습니다. 기수학 과실은. 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번에 업무방법서 바뀔 때 이 내용이 바뀌었죠. 이게 제가 업무방법서를 이번에 새롭게 2025년도 개편하면서 이 내용도 이론서 내용 속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왜? 그 읽으면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문제를 해버리면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서 2025년도 4월 4일 날 확정 내용이죠. 그래서 43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확한 과실을 정상과실, 동상해니까 80%, 100%형 피해과실로 구분해서 동상해 피해과실을 산정합니다. 필요시에는 해당 기준 절반 조사도 가능하다. 왜? 추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나항 3이죠. 이거 3에서 선정된 과실 중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충해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과실로 구분한다. 그죠?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 또한 당시에 기수확한 과실 비율이 수확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요 현저히 크다 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현저히 크다는 것은 알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평가사가 있으면, 우리 평가사가 있고 제주지역에서 감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구역 담당자가 있습니다. 구역 담당자는 그 지역에서 책임자죠. 그래서 평가사가 이게 정상 기수확한 과실 비율이 너무 많이 따버린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평가사는 구역 담당자 또는 지회장한테 알려주면 바로 해도 되고, 지회장에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구역 담당자가 이번에 제주 지역에서는 이렇게 기수확 과실 비율이 수확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를 10%로 본다 하고 확정되면 그의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그죠? 그것이 현저히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역 담당자가 결정해 줄 거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에서도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실제로 가입 면적을 그대로 합니다. 그죠? 그 정도 차이는 보는데 요것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데 요 부분은 구역 담당자가 결정해 줄 거고,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도 현지 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기수확한 과실 비율과 수확기 경과 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과실수를 정상과실로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수확기 경과 비율은 100%에서 수확기 잔존 비율이 60% 남아있다 했을 때는 40% 정도가 경과됐는데 이걸 너무 많이 따버렸을 경우 그때가 현재의 큰 경우라고 문제에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만들었죠. 자, 이것이 업무방법서 아래 교재도 앞으로 출간될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 문제는 5점짜리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동상의 과실 조사가 다음과 같고 기수확 과실 비율이 수확기 경과 비율보다 현재의 차이가 날 때라고 했어요. 그때 기수확 과실 중에서 정상 과실의 개수 그리고 동상의 피해율을 구하는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피해율은 이런 조건을 가진다. 자, 기수학이 요렇고 정상이 요렇고 80% 100% 병충해가 있다 했을 때 총 합계가 200개다 라고 주어질 때, 요렇게 주어졌을 때, 자, 그러면 문제에서 기수확한 과실 중에서 이 120개를 많이 따버리면, 그죠? 피해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는 기수확 과실 비율이
정상과실의 개수를 구하라고 여기서 기수학이 많은지 적은지를 문제 주어졌죠. 그죠? 현재의 차이가 난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기 경과 비율이 얼마나 됐지 해서 수학기 경과 비율은 요렇게 수학기 경과 비율은 1 마이너스 잔존 비율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필요로 하죠. 현재 수학기 잔존 비율이 이거 틀렸네. 이거 수정했네. 이게 60%. 제가 이거 수정하면서 60%, 85%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0%다. 수학기 잔존 비율이 60%다라고 했을 때는 경과 비율은 40%죠. 현재 남아있는 게 60%다 하는 것은 100-60%가 되니까 제가 문제를 이렇게 수정하면서 요것만 수정을 안 했네요. 그죠? 1-60%니까 요거는 40% 되겠죠. 40%. 그래서 수학기 경과 비율은 수학기 잔존 비율과 반대되는 말이죠. 수학기 잔존 비율이 60%라고 문제를 주어졌다면 40%가 경과했다라고 보여지죠. 수학기 잔존 비율이 60%니까 수학기 경과 비율은 40% 경과했는데 40%만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학기 경과 비율이던 기수학은 40%인 80개만 따야 되는데 이 120개를 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 요거는 참고죠. 기수학 과실 비율은 200개 중에서 120개를 땄기 때문에 60%를 따버렸어. 그러니까 20%를 더 땄기 때문에 기수학 과실 중 정상 과실은 120개 중에서 원래는 80%만 따야 되는데 80개만 따야 되는데 그래서 40개가 차이가 나죠. 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수학기 잔존 비율은 60%다. 이렇게 요거는 이론서 나갈 때 제가 수정해 놓겠습니다. 이론서 교재를 나갈 때는 제가 85%를 60%로 수정해 놓고 지금도 수정하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0개가 차이 난다. 그러면 동성의 비율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그러면 이 중에서 기수학 과실 중 정상 과실은 40개 여기 와야 되겠죠. 40개가 와야 된다. 그죠?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평가할 때 요거로 평가합니다. 요거로. 그죠? 요거는 기수학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분모를 잘 봐야 돼. 동성의 피해율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10개 플러스 요 중에서 40개를 정상으로 봐야 돼요. 그죠? 따면 안 돼. 40개 두고 그 다음에 30개 병충해도 정상이 10개. 그리고 이제 80% 피해가 30개니까 38, 24, 24개 되겠죠. 24개 플러스 100% 피해가 30개니까 30개. 요렇게 하면 45%가 나온다. 그래서 동성의 피해율은 45%다. 요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이론서를 보니까 이 문구가 새로 나왔단 말이죠. 수학기 경과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00%에서 수학기 잔존 비율을 뺀 것이 경과 비율이 되겠죠. 예, 요렇게 해서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된 걸로 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수학기 잔존 비율을 주어졌을 때 요거는 나올 수가 있다. 요게 지금 문제화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화 시키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아주 난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온주밀감에 대해서는 수학전 과실손해 동상의 수학기 잔존 비율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감귤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하면서 이 부분까지도 알아두자. 수학기 잔존 점점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포기하는 거고 알려고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줘서 수학기 잔존 비율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놓자. 그래서 이것이 암기할 게 많으니까 우리는 38선이고 요걸 63%부터 34%, 8%까지도 이치를 따져가면서 사물의 이치를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알아둬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론서 내용 중에서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고 질문이 많았죠. 이 수학기 경과비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복분자에서는 경과 비율은 아래다가 써놨죠. 경과 비율에 대한 의미는 1 마이너스 경과 비율은 수학기 잔여 비율을 이야기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구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이 문제까지 수학기 잔존 비율이 60%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예상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